새벽 2시 경비병 교대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단 3분. 김준엽은 그 틈을 노렸다. 담을 넘는 순간 경비병의 외침이 들렸다. 총소리가 곧 울려 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동북 쪽으로 죽어라 뛰었다. 한참을 뛴 뒤에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잡으면서 또 뛰었다. 승사의 고비를 넘어 아침 무렵 도착한 불로하. 그러나 강을 건널 배가 없었다. 또다시 처한 위기 상황. 그는 중국군 유격대에 사로잡혔다. 탈출 당시 일본 군복 차림이었던 김준엽은 중국군 유격대장 장홍규에게 신문을 받았다. 한복 차림의 어머님과 함께 찍은 내 사진을 보자 그들은 완전히 날 믿는 눈치였다. 장홍규가 써내려간 환영 한국혁명지사라는 글귀로 김준엽은 자신의 탈출 성공을 확신했다. 그러나 아직 일본군의 손아귀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에야 김준엽의 탈출 사실을 안 일본군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도주 가능성이 있는 주변 6개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중국군 유격대에도 탈출병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일본군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는 것이고 또 일본의 전력도 크게 약화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일본군 내에 사병들 간의 그런 동요가 심한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일본군에는 그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중국군 유격대 생활. 김준엽은 일본군에 끌려온 조선인 병사들의 탈출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제작하며 항일 투쟁에 뛰어든다. 일본의 패전이 가까우니 목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꼭 그리운 부모를 만나야 한다. 김준엽이 중국군 유격대에서 만들어 뿌린 유인물 속의 내용입니다. 이 조선인 학병들의 동요를 우려했던 일본군은 혈안이 돼서 김준엽을 추격했지만 그들의 작전은 모두 실패하고 말죠. 공식적인 기록인 병적 기록부에는 생사불명이라고 처리를 해놓고도 조선인 학병들에게는 김준엽이 중국 팔로군에게 붙잡혀 죽창에 찔려 죽었노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보면 김준엽의 탈출이 던진 파문은 대단히 컸던 것이죠. 일본군이 깔려있는 서주 일대에서 이 같은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며 중국군 유격대로 생활한 지 4개월. 김준엽은 중경으로 향하는 육천리 장정길에 오릅니다. 파주시 광탄면 천주교 묘원. 김준엽과 장정을 함께한 사람이 묻혀있다. 5, 6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사상가였던 장준하다. 평안북도 출신의 신학생이었던 장준하도 강제징용된 학병이었다. 김준엽과 같은 부대에 있던 장준하가 탈출한 것은 1944년 7월 7일 다른 조선인 학병 3명과 함께였다. 그리고 이어진 극적인 만남. 중국군 유격대에 붙잡힌 그들을 김준엽이 찾아온 것이다. 그 속에 윤경빈도 있었다. 뭐 말할 수 없죠. 그 간격이라는 게 어떻게 이런 데서 우리 같은 학병을 만날 수 있느냐 말이야. 기적 같은 그런 생각이고. 김준엽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중국군 유격대 앞을 흐르는 불로하에서 그들은 일본 군복을 벗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을 떳떳이 표현한다. 식민지에서 태어나 제대로 한 번 본 적도 없었던 태극기를 그들의 손으로 만들었다. 그때 우리는 국기에 참담 그걸 잘 몰랐어요. 가운데 태극기라는 것만 알고
너페 짝대기 이제 긋는 거는 잘 몰라서 그 세 개만 다 이제 그거 가지고 국기를 맹길러서 처음으로 목청껏 부른 애국가, 독립을 향한 눈물의 애국가였다. 우리는 다 같이 애국가를 불렀다. 당시는 외놈의 타락으로 애국가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가사를 모두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장준하 동지는 2절까지 똑똑히 알고 있어 선창을 했다. 인생이 바뀌는 혁신적인 계기가 바로 불로합니다. 일본군에서는 탈출입니다. 탈출은 성공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불로화의 의미는 장정을 가는 겁니다. 육천리 장정.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라고 하는 중경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나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불로화입니다. 항일투쟁의 중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거 이후 긴 유랑길에 올랐다. 일본군의 공세를 피해 대륙을 떠돈 지 8년.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곳이 중경이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독립전쟁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940년 9월 17일 날 중경시 가릉빈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한국 광복군 창설 기념식 사진입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속군대 한국 광복군이 창설됐다. 무장된 힘을 갖추고 연합국과 나란히 독립전쟁을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었다. 김준엽 일행은 한국 광복군을 찾아 나섰다. 1944년 7월 28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이었다. 발바닥이 소가죽처럼 두꺼워져서 웬만한 것은 밟더라도 배기지 않았다. 걷는 것만이 희망이었다. 그래야만 독립군에 참가해 원수를 무찌를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꼬박 한 달을 걸어서 김준엽 일행은 안위성의 작은 소도시 임천에 도착한다. 당시 여기에는 중국 중앙군관학교 임천 분교가 있었다. 이제는 흔적조차 찾기 힘들지만 그때는 일본군을 탈출한 조선인 학병들이 삼삼오오 찾아들던 곳이었다. 这个地方曾是我们那个先辈工作和学习的地方，韩国有志青年曾在这里学习工作过。 한국 광복군은 이곳 중국 군관학교 부설로 탈출 학병들을 광복군 간부로 육성하는 특별반을 운영했다. 한국 광복군 간부 훈련반, 이른바 한광반이었다. 김구주석의 비서를 지낸 김우전 선생도 한광반 출신의 광복군이다. 전국 간부 훈련반 한광반에서 찍은 졸업사진인데 그의 한광반 졸업사진 속에 윤경빈과 장준하, 김준엽의 모습도 보인다. 그때는 중국 군관학교가 분교들이 있어요. 중국 땅이 넓으니까 각 전구마당 사관의 분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장교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선을 내보내세요. 그걸 하나하나 다 중교까지 가서 공부해서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구마당 분교를 했어.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10분교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군 광복군 간부 훈련반을 만들었어요. 옥수수 밭으로 바뀐 이곳이 광복군 간부 훈련의 첫 발을 내디딘 훈련장이다. 한광반은 광복군 병력 확충의 중추 역할을 했다. 당시 한국 광복군은 중경의 광복군 제1지대, 섬서성 서안의 제2지대, 한위성 부양의 제3지대로 구성돼 있었다. 임천의 한광반은 3지대 관할이었다. 김학규 지대장이 한광반을 이끌었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인 청년들과 탈출 학병들을 모집해 광복군으로 훈련시켰다. 김준엽 일행이 한광반에 합류한 것은 9월 10일. 주된 교육은
광복군으로서의 정신무장이었다.